나랑 달라? 일단 왜 정서적 신호에 민감해야 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만 남아요? 여러분,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어디? 창세기 어디? 창세기 1장 27절. 예, 맞아요. 창세기. 최초로 여자라는 말, 남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 한번 창세기 1장 27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남자로 살기 어떠세요? 여자로 살기는 어떠신가요?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로 살아가는 기준 어디서 찾고 있나요? 여자로 살아가는 기준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찾았나요? 대부분 엄마가 키우면서 너는 남자잖아, 너는 여자잖아 이런 말 많이 듣고 그 기준이 자기도 모르게 구조화돼서 뼈대처럼 잡혀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강의하면, 제가 어느 학교에서 이 강의를 참 많이 했는데,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강의를 오래 했거든요. 남자 여자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심스러운 세상이 됐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남자라는 거 여자라는 거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민감해지고 아주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예전에 굉장히 재밌는 걸로 많이 다뤘는데 지금은 좀 다루기 민감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 좋은 대로 규정하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우리가 진리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지금은 남자라는 이유로 혐오를 받기도 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어떤 집단들에서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혐오를 하니까 결혼을 해요? 안 해요. 결혼도 안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절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들마저도, 이 성경 말씀마저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한번 봅시다. 한국 사회는 어떤 문화였죠? 지금까지? 그렇죠. 유교 문화로 오랫동안 왔어요. 유교 문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남자의 그림자로 여자는 살아야 되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똑똑해도 일을 하면 안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유교 문화는 지금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교 문화랑 찰싹 붙을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교 문화랑 딱 결합시켜서 남자의 여자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그걸 말하고 그걸 선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성경은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사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남자 여자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억압받던 그 여자들이 성의 평등을 성경에서 준 거거든요. 기독교 문화에서. 그러니까 1세기 그때 기독교 문화가 시작되면서 평등을 가져다 준 게 기독교 문화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성이 남성보다 덜 귀하다거나 남성이 더 소중하다거나 누가 더 높거나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는 남자 여자 둘 다 같이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구원은 같이 받아요? 혼자 받아요? 같이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자를 소외시켰나요? 안 시켰어요. 성경을 잘 보면 여자들도 사역자가 있고 여자도 리더가 있어요. 또 중요한 일들을 여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때요? 동등해요. 그런데 동등함과 동일함이 같은 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등하다, 동일하다 같은 말인가요? 전혀 달라요. 위아래, 억압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동일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한번 여기 보세요. 남자나 여자를 한번 보세요. 아니면 생각하세요. 자기 아내들의 여기 부부가 진짜 많이 오셔서 너무 좋은데 부부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랑 똑같은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기 있으시죠? 살면서 이런 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나랑 달라? 그런 말 해본 경험 손 들어봐요. 왜 이렇게 달라? 그죠?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어? 다른 거 없어요? 너무 맞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신체적으로도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달라요. 보이지 않는 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에 집중을 잘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거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생긴 것도 다르지만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에 더 많은 게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달라요. 남자는 해결 중심이고 사고가 굉장히 단선적이고 또 위험 상황이 오거나 그러면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 굉장히 많지만 남자 여자 차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재밌고. 근데 여자는 어때요? 감정적이고 통합적이고 관계 중심적이죠. 대부분. 안 그런 여자
있어요. 안 그런 남자 있어요. 10%. 정서적 신호에 여자들은 민감해요. 왜 그래야 되죠? 여자는 왜 정서적 신호에 민감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할 때 민감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랑 이런 거 또는 애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아이를 빨리빨리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정서적으로 민감해요. 정서. 다른 거 말고. 얘가 슬퍼한다, 기뻐한다, 행복해한다. 그 정서 빨리빨리 읽어요? 정서 잘 읽으세요? 자녀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깊게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만 남아요? 해봤잖아요. 다. 뭐만 남아요? 싸움만 남아요. 싸움. 왜 이렇게 많이 싸워요? 남자 여자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쟨 나랑 같을 거야. 같기를 원해요. 같기를 소망해요. 동일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달라요. 자녀를 키울 때 왜 싸워요? 엄마가 딸을 키울 때 자기랑 똑같은 줄 알아요. 전혀 달라요. 아빠가 아들을 키울 때 아들을 보면서 저 아들은 나랑 똑같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달라요.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나랑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르죠.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다르답니다. 생각으로는 쉬운데 평생 남자로 살아봤잖아요. 여자들 평생 여자로 살아봤죠. 뭐 남장하고 남자로 살아본 적 있어요, 여자분들? 아니죠. 그러니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러니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냐고요. 저는 남자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남자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남편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솔직하게 말해라.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거 많아요. 남자들은 사실 제가 잘 알죠.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부인한테. 근데 남자랑 여자는 너무 달라요. 여자하고는. 그래서 그런 걸 알면 싸우지 않겠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